지금 GPT-5로 업데이트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챗GPT를 잘못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되고 나서 오히려 얘가 더 멍청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GPT-5는 예전 모델이랑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GPT-4.5를 쓸 때처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GPT-5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아마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챗GPT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알린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GPT-5 왜 이렇게 멍청해졌냐, 예전에 GPT-4.5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능이 더 좋아진 게 맞거든요. 실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모델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GPT-5로 바뀌면서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기존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프롬프트들이 이 새로운 모델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는데 90% 이상 사용자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AI에서 제공하는 프롬프트 공식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여러 번 테스트를 하면서 나온 꿀팁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변화인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직접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GPT-4.5, GPT-4.5, GPT-4.5 미니, 5.3, 5.4 미니, 5.4 미니 하이, 이런 수많은 모델들이 있었는데 각각 성능이나 장단점 그리고 사용하는 용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상황에 맞게 적절한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모델이 너무 많기도 하고 계속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가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사라졌다가, 이러니까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모델들을 GPT-5 하나로 대폭 단순화를 시켰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던 그 수많은 모델들을 전부 다 없애고 하나만 남긴 게 아니라 지금도 예전처럼 모델이 엄청 많은데 이제는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따라서 챗GPT가 알아서 모델을 골라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디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이 고객이 어떤 용건으로 전화를 했는지를 듣고 각각 다른 부서들로 다시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런 질문은 이 모델로 대답하면 되겠는데 하고 챗GPT가 스스로 생각해서 모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객센터가 일을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된 부서로 연결해주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 싶은데 가볍고 빠른 모델이 답변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나는 결론만 빨리 알고 싶은데 추론 모델이 선택돼서 답변을 주는데 한 세월이 걸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가벼운 모델일수록 운영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빠르고 저렴한 모델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새로운 모델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우린 이거를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은 GPT-5는 프롬프트, 즉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이전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따릅니다. 시킨 건 확실하게 수행하고 시키지 않은 거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는 거죠. 아니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이전과 다르게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GPT가 사용자가 실제로 원하는 거를 추측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신에 찰떡같이 말을 하면은 그만큼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적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자, 그럼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냐? 첫 번째로 제가 아까 GPT-5는 프롬프트에 따라서 모델을 자기가 알아서 골라준다고 했죠. 고객센터 기억하시죠? 이 고객센터가 모델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문구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냥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얘가 추론 모델을 선택할지 안 할지를 모르니까 깊게 추론해서 알려줘, 이런 식으로 직접 명령을 내리면 얘가 추론 모델을 선택하도록 강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SA 계좌를 개설해서 투자하는 것과 직접 투자하는 것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려줘 라고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그냥 이렇게만 물어봤을 때는 뭐 꽤나 단순하고 일반적인 답변을 주는데요. 이번에는 뒤에다가 깊게 추론해서 알려줘 라는 프롬프트를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22초 동안 생각함 이라고 하면서 GPT가 추론 모델을 사용해서 사고를 해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아까랑은 다르게 숫자로 보는 절세 효과 라고 하면서 예시도 들어주고 있고 장단점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 유리한지 의사결정 체크리스트도 제공을 해주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배분하면 좋은지 아이디어도 제시를 해주면서 일반 모델보다 훨씬 더 나은 답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는 작업이 더 복잡하고 더 어렵고 더 중요할수록 더 많이 추론을 해달라고 유도를 하셔야 돼요. 더 깊게 추론해줘, 추론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줘, 오랫동안 생각해서 답변해줘, 이런 식으로 더 강력한 프롬프트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표현보다는 그냥 확실하고 깔끔하게 추론해서 답해줘,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방법은 사실 유료 사용자분들은 추론 모델인 띵킹 모델을 따로 선택해서 채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고, 모델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는 무료 사용자분들은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출력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추론 모델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챗GPT가 나한테 주는 답변의 상세도, 답변의 길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프롬프트를 유도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짧은 답변이 필요한 상황, 뭐 핵심만 간단하게 알고 싶을 때 효과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상사가 나한테 자료 좀 정리해가지고 내용을 요약해서 메시지로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리한 내용들을 깔끔하게 메시지로 다듬어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챗GPT한테 작업을 요청을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너무 길어서 가독성이 떨어지죠. 저는 핵심만 컴팩트하게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롬프트에 500자 이내로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가독성 좋게 메시지 작성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답변의 길이를 제한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다시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답변을 해달라고 해볼까요? 뭐 회사에서 팀 회의가 있는데 제가 발표를 해야 돼요. 제 유튜브 구독자가 점점 늘고 있고 평균 조회수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클릭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내용마다 맥락과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프롬프트에 4-5개의 문단으로 구성해주고 각 문단마다 맥락과 근거를 포함해서 작성해줘 라고 지침을 추가한 다음에 답변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길고 중구난방하지 않으면서도 팀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리적인 글을 작성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훨씬 더 길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만든다든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굉장히 분량이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요약을 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는 출력물의 길이가 너무 짧으면은 내용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뭐 5,000자 이상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줘, 뭐 10,000자 이상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논리적인 글을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원하는 분량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글자 수까지 맞춰서 요청하는 거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GPT-5는 이전 모델보다 이 글자 수를 훨씬 더 잘 맞춰주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팁입니다. 제가 사람들이 GPT-5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프롬프트를 잘못 작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챗GPT를 만든 회사인 오픈AI에서 프롬프트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알아서 최적의 프롬프트로 다듬어주는 최적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옵티마이저라는 건데, 구글에다가 오픈AI 프롬프트 옵티마이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파란색 챗GPT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내가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옵티마이즈 최적화 버튼 눌러주시면은 얘가 알아서 GPT가 좋은 결과물을 줄 수 있도록 내 프롬프트를 수정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둔 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은 다음에 옵티마이즈 눌러주고 잠깐 기다리면 네, 이렇게 프롬프트를 수정해주는데요.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서 알려주고, 오른쪽에 말풍선 버튼 눌러보시면은 얘가 왜 이렇게 수정을 한 건지, 처음에 내가 썼던 프롬프트가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이 리뷰 체인지스 누르면은 수정사항을 한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읽어보기만 하셔도 피드백이 되고 공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혼자서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공통적으로 얘가 수정해주는 부분은 뭐 두서가 없고 중구난방한 프롬프트를 섹션을 구분해서 논리적인 구조로 짜주고요. 그리고 모호한 표현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명확한 표현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혹시나 프롬프트에 오류가 있거나 모순된 문장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수정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것도 귀찮다, 챗GPT로 대화하다가 또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서 낯선 툴을 사용하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꼭 이렇게 떠먹여 드리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챗GPT에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바로 내 프롬프트를 수정해주는 최적화 프롬프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둘 테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난 이것도 귀찮아, 언제 이거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간편한 꿀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좋아요를 누르시면 알려드릴게요. 여기쯤에 있을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저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진짜 한 번만, 진짜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 밑에 키보드에 들어가시면 여기 텍스트 대치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특정한 문구를 입력하면 내가 미리 저장해둔 텍스트가 대신 입력되는 거예요.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추가할 수가 있는데, 문구에다가 이제 제가 아까 알려드린 최적화 프롬프트 집어넣어 주시고, 밑에 단축키에다가는 저는 땀땀 최적화라고 해놓을게요. 여러분은 편하신 거 아무거나 설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은 이제 챗GPT에 들어가서 프롬프트 입력하기 전에 아까 제가 단축키로 설정해둔 땀땀 최적화 입력하고 줄바꿈 누르면은 짠! 이렇게 미리 입력해둔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입력됐죠. 그럼 여기다가 이어서 내 프롬프트 초안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게 간편하죠?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갤럭시도 키보드 설정에 들어가서 단축어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이 단축어는 꼭 제가 알려드린 프롬프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시는 프롬프트가 있으시면 뭐 땀땀 프롬프트, 뭐 땀땀 이메일, 이런 식으로 단축키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팁은 재검토 기능이에요. 이 GPT-5는 일종의 자기 비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스로 진화하고 더 나은 답변을 도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자기 비판을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무엇이 좋은 답변인지 정의를 내려야 하고요.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자체적으로 반복을 하도록 지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맨즈뷰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줘. 우선 잘 만든 보고서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네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봐. 그리고 네가 작성한 보고서가 최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너 스스로 계속해서 반복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처음에 보고서 품질 기준 잘 세워졌고요. 밑에 핵심 요약부터 시장 규모와 동향, 구체적인 수치랑 출처까지 명시를 하면서 잘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 설계부터 가이드라인, 대시보드,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굉장히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작성을 해줬어요. 이것도 매번 프롬프트를 복잡하게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제가 어떤 프롬프트에도 뒤에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재검토를 시킬 수 있는 만능 프롬프트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하기 전에 네 답변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내부적인 기준을 먼저 세워줘. 그리고 그 기준으로 만점을 받을 때까지 내부적으로 결과물을 다듬은 뒤에 나에게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완벽한 출력만 보여줘.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작성하시고 나서 뒤에다가 이 문구를 붙이시면은 어떤 작업을 하시든 아마 자체 피드백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줄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다 같이 사용하시면 당연히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인생을 바꾸는 챗GPT 실전 활용법이라는 강의를 런칭했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런칭한 지 거의 반년이 넘게 지났고 이 GPT-5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최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강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동안 추가된 새로운 기능들과 예전과는 달라진 챗GPT 활용법들을 담았으니까 강의가 좀 오래됐는데 지금 들어도 되나 고민하시던 분들도 걱정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구매하셨던 수강생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다시 수강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강의 리뉴얼 기념으로 할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도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이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번씩 최신 내용들로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다 같이 AI 공부 꾸준히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강 후기 이벤트도 놓치지 마시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